제 방송의 그리고 제 작업의 근본적인 뜻이 무엇인가? 땅과 사람의 변화. 곧 그 쓰임새가 바뀐 땅에서 그 땅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오던 사람들의 생활이 어떻게 바뀌었냐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 관심거리가 되는 건 그렇게 바뀐 땅에서 여전히 살아남을 사람들의 삶의 변화다.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그러니까 어디 기사에서 어느 단체에서 지자체에서 홍보한다고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통치적으로 보시면서 예측을 하는 힘을 기르시라.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게 이번 시즌2에서의 핵심이었어요. 네. 특히 서울, 경기나 부산은 그래도 여러분이 아시는데 여기가 좀 끼어있는 데라서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사람, 부산 사람만 모르는 변화들이 한국의 국토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시덕 박사의 도시야사, 흥미로운 여러분의 사는 곳 이야기 오늘도 전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예, 여러분의 도시로 찾아가는 김시덕입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열심히 달려온 시즌 2를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될 그렇습니다. 거라고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즌 2 마지막. 네, 저희가 시즌 2가 대략 언제부터 했죠? 그러니까 52화쯤 나갔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1년이죠. 1년 좀 넘었죠. 오래 했네요. 오래 했습니다. 네. 처음에 청주, 세종, 대전으로 해가지고 익산까지 왔네요. 청주, 그렇죠. 청주, 세종, 대전. 증평도 했었고. 제가 매우 이제 좋아했던. 예, 그렇죠. 거기 한참 다르고 그다음에 쭉 해서 서해선. 예, 그렇습니다. 네, 고라인 한번 갔다가 충청도 서쪽 쭉 한번 훑고 다음에 논산 들러 이제 익산 살짝 하고 군산 살짝 했었죠. 네. 아유. 많이 왔습니다. 예. 네. 참 이 시즌 1이 서울 경기를 주로 서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제 방송을 재밌게 보셨던 분들이 주로 이제 당연히 서울 분들이시겠죠. 네. 이분들이 많이 당황하셨더라고요. 댓글을 보면은. 왜요? 이 시즌 1은 재밌었는데 우리 아는 서울 얘기해가지고 왜 저기 이제 모르는 얘기하냐고 그런 분도 계시고 네. 한 분은 한동안 서울 얘기만 하더니 왜 또 대전 얘기만 하냐고. 우리 저기 광주는 언제 할 거고 부산은 언제 할 거고. 네. 완전히 다른 견해의 양쪽이 댓글들이 달려가지고 참 한동안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굴하지 않고 네. 한 1년 하니까 여러분들이 제 취지는 이해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조회수 잘 나오는 것들이 있고 네. 그래서 3프로TV에서도 끝까지 저를 안 자르시고 아이고. 시즌2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도 갈 것 같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자 시즌 2. 하여튼 우리 박사님께서 쭉 말씀해주신 거는 뭐 이제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제 변화들,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다가 현재 어떤 모습으로 변하고 있고 앞으로 아마 요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좀 대체적으로 좀 짚어주신 것 같은데. 그랬죠. 전체적으로 충청도가 특히 많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중부권 메가시티. 네, 충청의 아들. 예. 명예 충청 관광지사를 비서로 아유, 고맙습니다. 빨리 만들어드려야 될 텐데. 그럼 이제 2에서는 주로 이제 충청권 갖고 이제 다음 시즌에서 그러면 좀 더 밑으로 가나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동남권 메가시티라고 포항부터 울산, 부산, 창원, 거제, 진주 그리고 여수, 순천, 광양까지 요 라인을 크게 묶어서 저는 동남권이라 부르거든요. 이쪽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을 말씀드릴 거고 그 얘기의 일부는 제가 이 책의 후속으로 현재 열심히 구상하고 쓰고 있는 내년쯤에 출판될 그 책에도 아마 좀 차분히 소개가 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요즘 들어서 제가 한동안은 대전 참 들락거렸고 요즘에는 양산이니 김해니 뭐 기장이니 하다 보니까 드디어 지난 올 6월쯤인가 대상포진에 원래 쓰러졌었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지금 그래서 회복 중인 회복이 된 상태인데 지난해 여름에는 충주 갔다가 열사병 걸렸고 올해는 대상포진 걸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어떡해. 우리 박사님의 대상포진으로 쓴 책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름마다 고생을 하네요. 여름이 특히 이제 덥고 하다 지금 밖으로 걸어 다니셔야 되니까. 그리고 답사가 전 처음에 서울 선언 쓰고 그리고 이제 시즌 1 할 때만 해도 그냥 이제 서울 얘기하고 경기도 얘기로 끝낼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점점 넓어지니까 점점 이제 논길을 걷게 되고 막 간척지를 가고. 한여름엔 진짜 이렇게 땅에서 막 열이 팍팍 올라오죠. 그렇습니다. 이게 습한 막 열들이. 아니 그래서 이제
시즌2 여러 곳을 가셨는데 제일 좀 기억에 남는 데라든지 이런 데 어디 좀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거를 받아서 네. 인상적이었던 포인트 몇 개를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정리 차원으로 알겠습니다.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네. 그 전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 제 방송에 그리고 제 작업의 근본적인 뜻이 무엇인가? 요 대목입니다. 이건 뭐냐면 뿌리 깊은 나무 네. 한국의 발견 시리즈 뭐 제가 애용하는 책인데 지금은 사라진 경기도 시흥군을 소개하면서 쓴 글이에요. 네. 근대화 또는 도시화라는 것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땅과 사람의 변화 곧 그 쓰임새가 바뀐 땅에서 그 땅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오던 사람들의 생활이 어떻게 바뀌었냐는 것이다. 과거가 무조건 좋고 그런 것도 아니고 네네네. 무조건 다 없애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찬찬히 관찰하는 게 작업의 요지라는 거죠. 땅이 바뀌었을 네, 때. 그때 그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의 모습을 바꿔가는가. 어쨌든 우리는 그 땅을 딛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어쨌든 땅이 바뀌면 우리의 삶도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관심거리가 되는 건 그렇게 바뀐 땅에서 여전히 살아남을 사람들의 삶의 변화다. 저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아, 그러네요. 그래서 저도 작업도 그런 차원이었고 네. 단순하게 옛날 풍경 그립다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네네네. 그걸 알아주시길 바라고 몇 개 보겠습니다. 네. 우선 시즌2 전체에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게 신안산선과 서해선이었죠. 서해선과 신안산선이 만나는 경기도 화성 향남역 네. 한창 공사 중입니다. 저 너머가 제약산업단지가 모여있는 향남 2지구. 네네. 주식하시는 분들 들어보셨더라 공장에다 네, 저기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런 풍경들. 그리고 평택이라고 하면 요즘에 바이든 대통령 이 주목한 평택이니 삼성 반도체 평택이니 하는데 네. 그것과는 무관한 평택의 풍경. 네. 서부 평택 안중역입니다. 네. 안중 읍내가 간척지인가요, 저기도? 여기는 간척지는 아닌가? 간척인데 간척이 이제 바다를 메운 건 아니고 네. 바닷물에 드나들던 강의 뻘을 메운 느낌이죠. 그리고 신안산선과 서해선이 만나는 지점으로서 이런 풍경. 저 오른쪽이 시흥시와 안산시입니다. 네. 이게 시화호고 이쪽 화성시 간척지 공룡알이 나왔던. 네. 저까지는 신안산선이 다닙니다. 그 일로 이 시화호를 넘어오면서부터 서해선이 시작되는 건데 이제 철도 서해선. 네. 현재 이 미래가 불투명하다. 여기 현재 신세계가 테마파크를 만들고 있는데 네. 참 미래가 불확실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이 땅이 지금 송산 그린시티라는 이름으로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땅이 만들어져 가지고 사람이 들어차는 게 먼저냐? 한국의 인구가 극적으로 줄어들어서 쪼그라드는 게 먼저냐? 저는 시금석이 여기라고 봐요. 그리고 아울러서 볼 것은 네. 여기도 땅이 안 찼는데 저 전라북도에 새만금이 찰 것인가? 거기도 인구 10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기대로는 네. 과연 가능할까? 충남도청이 자리한 내포신도시. 네. 거기도 2020년까지 목표 인구가 10만이었는데 현재 3만 5천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그러니까 어디 기사에서 어느 단체에서 지자체에서 홍보한다고 막 10만, 20만 막 네. 때리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통치적으로 보시면서 네네네. 예측을 하는 힘을 기르시라.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게 이번 시즌2에서의 핵심이었어요. 네. 특히 서울, 경기나 부산은 그래도 여러분이 아시는데 여기가 좀 끼어있는 데라서 잘 모르시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은 썰들이 오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는 눈을 기르시라고 했던 게 이번 취지였다는 거. 네네. 그리고 참 외국인 말씀도 많이 드렸어요. 아, 외국인들. 예, 이게 방금 말씀드린 서해선 향남역이 통과하는 향남에서부터 서부 화성은 참 어촌 그 염정까지 있는 광활한 땅입니다. 네. 화성의 미래의 도시인 건 맞는데 그거는 경부선 라인과 삼성이 SRT가 지나는 동쪽입니다. 서쪽은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향남에서 서쪽으로 우정이라는 데로 가는 버스인데 네. 한국 노인하고 외국 청년만 있더라고요. 버스를 탔더니 버스 밖으로는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곶감과 두리안을 파는. 두리안? 예, 이게 저기 동남아 분들이 참 좋아하는 과일이에요. 이거 아는데요. 두리안이 있어요? 많이 팝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에요 이미. 경기도도 이런 거예요. 이 말씀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야, 두리안이 저렇게
제일 앞서 나온다고요? 예. 그리고 곶감 노인들이 좋아하는 거고. 와, 이제 시장이 소비자가 정확하게 이렇게 반영되는 그런 광고네. 딱 보고는 저거는 이것이야말로 한국이다 생각이 드는 거죠. 곶감과 두리안. 단순하게 이게 경북 이런 얘기가 아닌 겁니다. 경기도 화성이 이래요. 네. 그리고 갔더니 이제 향남에 향남 아니 저기 우정읍이라는 데 갔는데 장터하면 순댓국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왼쪽에는 역사가 몇십 년 된 식당이래요. 여기 왼쪽 태국 식당. 그래요? 예, 유명 맛집이더라고 화성에서. 이게 현재 한국의 현실이라는 거. 이거를 특히 3프로 TV 보시는 분들, 1프로 보시는 분들이 네. 주식하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네, 주로 네. 대도시 사시잖아요. 이걸 진짜로 모르시더라고요. 전 답사하면서 이거 무수하게 봅니다. 이게 한국이에요. 이미. 네,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진지하게. 네. 그래서 이런 느낌이라는 거. 서부 평택 화성은 이런 느낌입니다. 저 너머에 고덕신도시와 삼성 반도체가 있고 광활한 땅과 강이 흐르는. 그래서 평택 바이든 삼성 얘기하면서 땅 분양하는 거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광겸제 얘기라고 했어요. 이런 얘기를. 이런 지역을. 야, 그 순댓국하고 태국 음식이. 이건 참 상징적이죠. 네. 이런 게 몇 군데 있죠. 그리고 이 코로나 때 향남 갔는데 이렇게 코로나 관련 얘기하는 게 타일랜드하고 베트남어더라고요. 화성이 이렇습니다. 안내가 영어, 한국어가 아니고, 영어 아니고 일본어, 중국어 아니고, 또 아니고 정말 글로벌하다. 글로벌합니다. 네. 이미 한국은 다인종 국가가 됐어요. 네. 되어야 한다가 아닙니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경기도 쪽에서 신안산성과 서해산을 말씀드리면서 전하고 싶었던 거고. 다음으로 이제 재미있는 부분을 몇 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부고속도로 대전 육교 동쪽 끝이죠. 네네네. 이건 문화재로 지정돼 있고요. 가보시기 바라고요. 어릴 때 놀러 가셨었다고. 아유, 갔었죠. 이 파란 게 참 이쁘더라고요. 바닥이. 바닥이 파란색인가요? 파란색이에요. 사실 근대 유산이 될 만한. 그리고 여기서 좀 더 가면 옥천에 네. 이 풍경. 눈에 물 찼을 때 보이는 이 비치는 게 아름다워서 네네. 여기도 문화재가 될 법한 공간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관광 자원 하면은 맨날 저 수려한 관광, 수려한 산하, 네. 그리고 농산물만 얘기하는데 한국은 산업국가입니다. 이런 걸로 성공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체를 아름다움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을 기르시라라는 것도 시즌 2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논과 고속도로의 만남. 다음은 여기는 신탄진. 신탄진 연초창의 옆에 있는 취락고조 개선사업 마을입니다. 참 이거 참 풍경이 재밌어가지고 네네. 일부러 보러 갔죠. 오르막길이 이렇게 쭉 있는 건가요? 네, 오르막길에. 이게 보면 기본적으로 멀리서 차 타고 지나갈 때 보기 좋으라고 만드는 거라서 좀. 그래서 로드뷰로 이게 위성 사진 봐도 재밌어요. 그래서 갔죠. 그리고 요거는 도마동 시외버스터미널. 도마동. 예, 대천해수욕장 보령 부동산. 네. 이 참 발필이셨던. 네. 도마동이 이 외지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관심이 없지만 대전 내부에서는 진짜 답산 바로는 가장 대규모로 지금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이라서. 도마동 쪽이요? 도마동 변동. 그래서 한번 찬찬히 들러봤었습니다. 거기 진짜 좀 약간 그 오래된 집들도 많이 있긴 그렇죠. 하죠. 네, 도마동 변동 쪽에. 한번 좀 변화가 있을 곳이고 요게 이제 충청권 광역철도 가수원역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부활하면은 네. 같이 시너지도 일어날 수 있는 곳이고 약간 거리는 있습니다만 그 대전 도마동 쪽에 구도심과 구도심에 펄럭이는 점집 깃발 그 저 너머 재건축한 데서 보이는 교회 깃발이 교회 첨탑이 네. 조화를 잘 이루고 있어서 도마동에 이런 동네도 있더라고요. 일제 때부터 개발된 도심도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점집에 그 흰색 빨간색긴 많이 보는데 태극기가 그 사이에 껴있을 줄은 몰랐네요. 특히도 같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대나무까지 가장 원형을 보여주는 점집이에요. 원래 저게 정석이에요? 이게 정석입니다. 국기가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한국은 종교가 모두 호국이라서 그렇습니까? 애국 기독교고 호국 불교잖아요. 그래 도마동 변동이 오래된 곳이다 보니까 이렇게 대전부 매널도 있고 맞아요. 앞은 재건축 들어갔고 아마 이제 걸렸을 거예요. 올 초 이게 지난해 겨울쯤에 추위에 떨면서 답사했던 건데 그때 이미 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네. 여기가 저 둔산에서 유성 넘어가는 쪽 메인 도로입니다. 서구가 옛날엔 네. 사실 조금 이렇게 좀 처졌었는데 네. 대전 서구가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그 둔산이 생기면서 완전히 이제 서구 GDP가 대전에서 아마 거의 한 절반 이상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오늘 정부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죠. 정부 기관도 많이 들어오고 네, 대전 시청 뭐 이런 거 다 들어갔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요즘엔 근데 또 이제 대덕구나 유성구가 특히 대덕구가 좀 대덕구요? 열심히 하지 않나요? 아 대덕구 괜찮아요? 네, 요즘에. 저희 집 대덕구인데. 네. 근데 대덕구도 좀 복잡하지만 네. 그중에 저기 과학 첨단 단지 같은 형태의 대덕구 쪽. 아 근데 대덕구가 그걸 거의 다 잃었어요. 예전에는 그 대덕하면 대덕 연구단지. 네. 여기 이제 우리 대덕구 거라고 생각했는데 유성구에 상당 부분을 다 내줬습니다. 네, 그래갖고 지금은 뭐 대덕 제가 최근에 좀 주목하는 게 이제 이런 데인데, 네. 아 이건 이것도 유성구구나 그러고 보니까. 네, 네, 유성 여기- 쪽이 사실상 대덕 연구단지 뭐 이쪽 다 가져간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아쉽습니다. 대덕구 아쉽네요. 유성구가 좀 관심이 갑니다. 좀 그래서. 네, 유성은 좀 그쵸 성장성이 좀 많이 있어 보이는. 대덕 북쪽에 세종 가는 쪽에 맞아요. 뭐 둔곡지구라든지 여기 IBS 중이온 가속연구소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요즘 여기가 이제 대전 분들로 잘 접근이 어려운 곳인데 참 유성 지금 말씀하신 대덕 쪽에 네네. 있다가 유성을 옮겨간 네. 과학 첨단 지역의 하나의 최근의 버전으로서 답사를 하고 싶은데 너무 외져가지고 대중교통으로 힘들더라고요. 아, 못 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대전의 분위기가 있고 서대전역 쪽이 요즘에 이렇게 재건축도 많이 하려고 그러고 대중이용은 간판 보러 갔는데 옆에서 이러고 있어서 뭐예요? 임시 총회 개최. 아, 시공자. 이 동네 갔더니 분위기가 살벌하더라고요. 사장님 왜 찍냐고. 아, 아 여기 좀 살벌하구나. 체크했고. 한편 여기는 이제 도안 관저신도시 쪽인데 도안. 저 그 교도소하고 네네네. 충남 방적이 있던 아, 부영이 가지고 있죠. 사랑으로 가야죠. 예. 그런데 이렇게 방적 사택 아파트가 몇 개 남아 있어요. 이거 바로 최근에 다녀온 데입니다. 지난 7월에 폭우 내렸을 때. 네. 요게 사원 아파트가 대부분 저 부영 안쪽에 있어가지고 접근이 어려운데 이거는 고물상 쪽에 나와 있어요 밖에. 이게 저기 모건대학교 근처입니다. 아, 네네네. 그래서 외부에 나와 있어서 관찰을 했고 요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전주도 있고 이런 식으로 방적 공장들이 규모가 큰데 그 당시에는 도시 외곽이었지만 지금 한복판이 돼버린 이런 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금 예산의 충남 방적, 아산, 대전, 전주 이런 중부권 도시들의 공통적인 고민이라는 거. 네네네. 모건대학교가 참 땅 장사를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건대학교가 옛날엔 그 대전에 목동이 있어요. 대전에도. 그렇죠. 네, 그 목동에서 산꼭대기 막 그 참 희한한 거기다 이제 진짜 언덕 제일 위쪽에 이제 세워진 동네였는데 거기가 어느 순간 그렇죠. 아파트로 싹 바뀌면서 그 땅을 팔고 저 유성 쪽으로 또 가서 엄청 넓게 했는데 주변 또 다 개발해가지고. 그러니까 저기가 잘하더라고요. 개발 쪽으로 굉장히 뭐가 좀 선관이 있으신 모양이에요. 이게 저기 높으신 분의 저 위에 계신 분의 도움으로 아 그런가요? 네, 하늘에 계신. 아, 모건대 참 그 기독교 계열이죠. 네. 네. 그리고 아마 음대가 좀 유명합니다. 그렇죠. 네. 저는 이제 건축가를 아는데 네. 대전 내에서는 이제 음대가 유명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대전 얘기는 이걸로 끝낼 생각입니다만 저 넘어가 이제 하카동, 하카리. 아, 하카리 고구마. 그 이쪽이 요즘에 이제 서남부 스포츠타운을 짓는다고 예. 한참 이제 땅을 갈아엎고 있는 동네예요. 용계동, 용계동. 하카동 용계동. 네. 그래서 이런 풍경들이 있고 이건 소판 누가 기증했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 지금 그렇죠. 마을회관입니다. 마을회관 정자. 서기 81년도에 세운 상량문이 있는. 서기 81년이요? 예, 1981년. 아, 1981년. 그러니까 시멘트 건물인데 이렇게 나무로 하는 거는 참 재미있는 방식이라서 그 이런 풍경들이 다 이제 네네. 갈아엎어지는 예, 기억납니다. 이런 분위기들. 동네 주민이 뭐하러 오셨냐고. 가보면 지금 사진 찍은 옆은 다 이제 딱 갈아엎은 상태예요. 여기가 조만간에 이제 서남부 스포츠타운을 짓는다고 네네네. 사라질 풍경인 겁니다. 이제 여기는 진잠 옛길 704번 버스, 옛날 농협 창고. 네네. 여기 학가초등학교가 지금 제 뒤에 있는데 곧 폐교하고 신도시 쪽, 학가동 신도시 쪽으로 옮겨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더라고요, 대전은. 네네네. 야, 변화의 속도가 지역별로도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많이 나죠. 네. 특히 요즘에 이제 주목받는 데가 서해선 주변, 합덕역 예정지 이렇게 한복판에 있는데 합덕 역세권 부동산
그리고 여기도 수도권, 여의도 50분, 아하. 그리고 서울 50분, 아, 홍성역 앞. 900만 원대. 예. 이게 근데 지금 한없이 늦어지고 있어가지고 과연 언제 될지 네.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 변화하는 중에 앞에 거를 참 이게 소홀히 여긴다는 거 보여주는 게 이거죠. 이게 지금 세종 청사에 있는 LH 세종본부입니다. 예. 그 뒤편인데 뭔가 이렇게 이런 장승 같은 게 있죠. 여기가 주로 연기군 충남 연기군 땅을 갈아엎어서 만든 건데 네. 동네 마을 비석 같은 거를 언젠가 다 재배치해주겠다고 해놓고는 여전히 방치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지난해 말에도 그렇듯 세종 쪽에서 발표소에서 갔다가 이런 얘기 했더니 그 어르신 분들이 이거 약속했는데 약속 안 지키고 있다고 LH가.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차라리 약속하지 말든지. 옮겨서 놓는 앞에, 게 네.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닌데 참 신경을 안 쓰는 거겠죠? 신경 안 쓰는 거죠. 네. 한편 GM대우 군산 그러니까 새만금 공단이라 부르는 게 사실은 군산공단의 연장이거든요. 근데 군산공단이 좀 어려워요. GM대우 나갔고 군산공장, 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이쪽도 이제 문 닫았다가 요즘 다시 열었습니다만 좀 미덥지 않습니다. 네. 이게 한국 GM 문 닫은 다음 날에 답사한 사진이에요. 분위기 살벌했고 네. 이게 딱 문 닫은 다음 날에 이런 식으로 임박한 위기, 멀어져가는 우리 일터. 하긴 지역에서 저런 큰 산업 뭐 공장 같은 거 하나 없어지면 당장 뭐 몇백 명 혹은 뭐 그 몇백 명과 관련된 또 가족분들 뭐 이렇게 하면 수천 분들이 직접적인 맞습니다. 예. 그래서 군산이 참 한동안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고 이게 영업을 조업을 중단한 현대중공업 네. 군산. 네. 네. 근데 이 바로 아래가 새만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만금 공단 따로 있고 군산공단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땅으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새만금이라고 할 때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내가 투자 관점으로도 좀 보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안 가보고 이제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가보면 뻔한데 지금 보여드린 GM이라든지 네. 현대중공업 이런 데예요. 이쪽이 군사 자유무역지대. 네. 그 붙어가지고 새만금 공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 수변 도시 만든다는 건 이쪽이에요. 저 부안 땅, 김제 땅 그리고 군산 땅이 있고 네네. 땅 어떻게 할 거냐로 서로 싸우고 있는 중. 그러니까 이런데 얘기를 말들 할 때 네. 섞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새만금이라 이름으로는 막 엉켜서 말하고 있어요 지금. 새만금 미래가 발달할 때 어느 새만금 얘기하는 거냐. 근데 지금 막상 그나마 잘 나가던 군산도 이런 모양인데 네. 대단히 주의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현지 지역을 볼 때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서울은 동까지 구분해 보시는데 다른 지역은 그냥 뭐 화성, 평택, 군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도 또 동마다 또 다른 스토리들도 있을 수 있고. 있습니다. 군산. 예. 그리고 이제 한두 군데만 보여드리면 네. 이제 풍경을 열심히 기록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는 보령시 청소면 장항선의 원중역이라는 데입니다. 네네네. 풍경이 참 고즈넉해요. 그래서 촬영 스포트로 유명한 곳인데 네. 얼마 전 다시 가봤더니 이렇게 철책을 쳐놨더라고요. 이 하도 이제 사고 난 다음에 철도공단에 소송을 걸어가지고 니네가 관리 보호 조치 소홀해서 그렇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는 이 풍경을 못 봐요. 이렇게 잔잔한 풍경을.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이제 주변 다니시다가 네. 그냥 무심히 찍어두세요. 다음에 가면 바뀌어 있어요 풍경이. 없어져 있거나. 예, 없어져 있거나. 네. 그리고 당진 서산도 말씀 많이 드렸는데 네네네. 다 간척지라는 거. 이런 풍경인 겁니다. 이 섬이 있었고 뻘이고 염전이었던 데가 섬은 육지가 되고 저긴 다 공단이 되는. 네. 그리고 현대제철은 예를 들어 이런 풍경을 보여주고 있고. 네. 이게 그래서 좀 충남 서북부 지역이 사실상 대서울권의 일부로서 공업벨트로서 뜨고 있다는 게 이런 풍경들인 거죠. 안 가보면 모릅니다. 네. 여기 분들도 출향민들은 모르세요. 자기 지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가끔씩 가보지 않으면. 예. 근데 가보면 맨날 갔던 데 가잖아요. 제 고향 가보고. 하긴 그렇죠.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동네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두루두루 다 보다 보니까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말해보면 의외로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거 많습니다만 네. 하나. 이게 예산에서 저 홍성 가는 중간에 있는 오가역 간이역인데 네네 기억납니다. 예. 이걸 제가 왜 찍었냐 굳이 이렇게 네. 옛날 장항선 운행할 때
아 맞아요. 네, 이 책에 실려 있는 거거든요. 장항선 비둘기라는 네네. 천안 장항 1998. 이 사진에 이 책에 있는 건데 이렇게 역장님이 간이역에 내려가지고 사람 하는 장면. 요거에 대한 오마주로서 일부러 비스듬하게 각도로 네. 찍었던 거죠. 그 비슷하게. 비슷하게. 네. 이 사람은 이제 열차 위에서 찍었고 저는 아래서 찍었습니다만. 근데 이랬던 삽교 예산 이쪽이 서해선 뚫리면서 이렇게 이제 바뀔 거다. 삽교역 신설 부지. 저 너머는 내포 신도시. 네. 그러니까 서울 사람, 부산 사람만 모르는 변화들이 한국의 국토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꼭 충청남도만 이러진 않을 거고. 아닌 거죠. 그죠. 충북도 청주도 그렇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청주 얘기만 하나 끝낼게요. 네. 제가 지난해 가을쯤에 오송역을 갔었어요. 오송 사리 마을에 하나 갔는데 네. 뭐가 없죠. 텅 비었죠. 네. 원래 이런 마을이었습니다. 요 전봇대 잘 봐두세요. 네. 이게 이 전봇대예요. 아.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풍경. 네, 네. 제가 갔을 때는 아직 접근이 가능했는데 아마 이젠 막혔을 겁니다. 공사 펜스 쳐가지고. 정말 빠르게 바뀌고 있고 네. 특히 지방 균형 발전 뭐 이게 서울 중심에 비판이 많다 보니까 지방 곳곳에 돈이 뿌려져요. 네. 그러면서 사방에서 토목공사 중입니다. 토목공사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따져보셔야 되지만 네. 다니다 보면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는 필요해서 하는 거구나. 그리고 지자체가 애정이 있구나. 여기는. 네. 여기는 정말 돈을 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구나. 지방 유지들이나 토목업체들. 어쨌든 써야 되니까. 예, 가다 보면 느낌이 납니다. 그럼 가보세요. 네. 가다 보면 뜻밖의 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예요? 여기 이번에 그 침수 사고 난 궁평1 지하차도가 보이는 오송 벌판이에요. 딴 거 보러 가서 무심코 찍었는데 예. 여기 미호천 넘쳐가지고 된 거예요. 저희가 참사했었던 예. 거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제방보다 땅이 낮죠.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나마 제방을 잘 쌌기 때문에 공사 문제가 없다가 특히 행복청이 네. 세종인데 청주에서 공사하다가 제방 건드렸다가 사고가 난 거잖아요. 참 사연도 많고 예. 이렇게 국토는 바뀌어갑니다. 네. 지금 이 녹화를 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국토 어딘가는 또 바뀌고 열심히 있죠. 공사를 하고 네. 있겠죠. 그리고 그 바뀌는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삶도 네. 예, 바뀌어 나가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그 땅에 잘 적응하면서 아니면 나에게 맞는 땅을 찾아서 갈 것인가. 네. 요거를 이제 잘 결정하셔야 될 텐데 그런 내용들은 또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라는 책에 그렇습니다. 잘 정리가 또 되어 있습니다. 다음 책까지는 아직 좀 많이 남았습니다. 네. 네. 아직까지 요 책을 좀 더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정프로님은 이제 보내드릴 겁니다. 보내드리고 네. 시즌 3는 말씀대로 동남권을 갈 건데 그 사이에 인천 특집을 4회 정도 할 생각입니다. 인천을 제가 참 좋아하는 곳이고 참 네. 자주 가는데 네.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어떻게 참 말씀을 잘 못 드렸어요 그간. 근데 이번에 특별히 인천편을 끼우고 시즌 3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산분들 기다리십시오. 여수분들 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자, 도시아사 오늘도 아주 시즌2를 정리하면서 네. 흥미로운 사진들 기억이 폴폴 다시 샘솟는 그런 그렇습니다. 사진들 많이 좀 봤는데요. 계속해서 시즌3 그리고 그 사이에 끼는 인천 이야기까지 재밌게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즌2 정말 전국을 누비시면서 대상포진에 열사병에 여러분 꼭 예방주사 맞으세요. 진짜 아프더라고요. 너무 고생 많으셨던 우리 김시덕 박사님께 저는 마음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정프로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시즌 3 때도 가끔 나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